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번 주 극한 폭염도 오늘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은 기온이 37도를 넘었습니다. 먼저 성화성 기자가 서울 도심을 둘러봤습니다. 따가울 정도의 햇볕에 양산과 손가방, 심지어 큰 옷으로도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원래 양산 안 쓰는데 양산 없으면 진짜 못 걸을 것 같아요. 약간 사우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고 일단 땀이 그냥 지나다녀도 너무 주르르 흘려서. 제가 조금 전 아이스크림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지금 오후 1시 30분 중인데요. 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광화문 거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5분도 채 걷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은 모두 녹아내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엔 차량의 보닛 위와 차 안에 각각 젤리와 초콜릿 등을 올려뒀습니다. 약 30분이 지났습니다. 보닛 위 젤리는 액체처럼 주르륵 흘러내리고 초콜릿은 살짝만 건드려도 모양이 사라집니다. 차 안은 더 심합니다. 촬영 장비는 과열로 작동을 멈췄고 온도계의 숫자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 얼음은 물이 됐고 젤리와 초콜릿은 다 녹아내려 젓가락을 휘저으면 액체처럼 잘 섞입니다. 이렇게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무더웠지만 물놀이에 빠진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나오니까 왠지 찜질방 같았는데 분수에 들어가니까 왠지 아이스방에 온 것 같았어요. 오늘 서울은 37.1도, 광진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선 낮 기온 38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태국 방콕은 34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32도인데 오늘은 서울이 더 덥습니다. 밤에도 극한 폭염의 열기는 식지 않아 한동안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명품 목걸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찬 걸로 보이는 목걸이를 확보한 겁니다. 김 여사 측은 가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진품 여부를 떠나서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목걸이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국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순방 동행 때 착용한 이 목걸이. 6천만 원 상당의 고가 제품이지만 당시 재산신고에선 누락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은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는데 3년 뒤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한 겁니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목걸이가 특정 장소에 보관된 정황을 포착하고 곧바로 새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가 순방 때 착용한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해외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00만 원도 안 되는 가품이라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영부인이 공식 해외 순방 자리에서 가품을 착용했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는 별개로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목걸이의 진품 여부도 감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문제의 목걸이를 오빠의 장모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거인멸 정황은 향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이런 부분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특검은 통일교에서 선물한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서 막판 총력전에 나섰지만 역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틀 연속 한미 산업장관이 만났지만 합의는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한미 산업장관은 이틀째 치열한 관세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김 장관 산업부 장관을 뉴욕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늦은 밤까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통상대책회의를 바탕으로 전날보다 구체화한 수정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orean manufacturers, they do produce plenty of cars here, but as you pointed out, they tend to bring a lot of things in from overseas. That'll get caught by these tariffs. And you know the Koreans also, like the Europeans, they very, very much want to make a deal.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 마감 시한을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시 서한을 보내 미리 정한 관세를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When those letters go out, they're a page and a half. That means they have a deal, it's done, they pay that tariff, and that is a contract essentially. And they can come into the country, they're going to pay a tariff, I'm going to keep it. 다만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백악관 역시 한국과 생산적인 협상 중이라며 협상 진행이 나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귀국 일정을 미루고 마지막까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는 31일 미국을 찾아 협상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가 들어온 지 70분이 넘은 뒤에야 현장에 진입을 했고 총상을 입은 피해자는 1시간 반 넘게 방치돼 있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밤 9시 31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배에 총을 맞았다, 살려달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들과 방 안으로 피해 숨죽이며 전화한 건 부인이었습니다. 12분 만에 순찰차 3대가 도착했지만 경찰은 바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든 범인이 집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진입을 미룬 채 특공대를 기다린 겁니다. 최악의 비상 상황을 뜻하는 코드 제로가 떨어졌지만 현장을 지휘할 경정급 상황관리관이 함께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이웃의 신고가 잇따랐고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냐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밖에서 준비 중이다,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10시 16분쯤 특공대가 도착했고 현장 진입은 밤 10시 43분에야 이뤄졌습니다. 최초 신고 뒤 72분이 지난 시점, 범인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총상을 입은 피해자는 현관문 앞에 방치됐다. 신고 90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란 입장입니다.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가족의 안전이 우려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 특공대에 의존하는 방식으론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공대 출동하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30분 내외 정도라고 특공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선 경찰 기관에도 준비돼 있어야만이. 결국 경찰청은 오늘 초동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